거 잠시 멈추시고요. 자, 우리가 그 5단원에 보면요, 여러 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 배웠던 게 저번에 뭡니까? 영양소 배우면서 소화계 배웠어요. 그 다음에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자, 저번에 배웠던 거 간단히 봅시다.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다. 에너지원 사용되는 영양소 꼭 먹어야 된다. 주 영양소 뭐가 있었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었어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내가 필수적으로 먹긴 먹어야 돼. 부영양소, 즉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눠지는데요. 부영양소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 바이타민, 그렇죠, 무경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각각들을 먹고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소화 경로를 배웠죠. 소화는 크게 기계적인 소화와 소화 효소로 완전 새로운 물질로 분해되는 화학적인 소화를 배워봤습니다. 단순하게 음식물이 잘게 부수고 혼합, 섞여지고 밀어내는 기계적인 소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다른 친구로 변신하는 소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개씩 배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탄소, 수소,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물질들을 먹었잖아. 얘들을 먹어서 으쌰 미토콘드리아에서 얘들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 만들죠.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산소도 마시고, 자, 이렇게 열심히 세포호흡을 하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하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거예요. ATP. 활동하는데,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말하는데, 얘기하는데, 내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요, 이렇게 몸에 저장해놨다가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CHO로 구성되어 있는 영양소를 먹었으니까 이걸로부터 나오는 노폐물은 뭐가 있을까요? CHO겠죠.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등등이 바깥으로 나가겠네요. 배설물이 생기겠네요. 단백질을 먹었으면 단백질로부터 나오는 노폐물이 한 가지 더 있겠네요. NH3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친구는 몸 안에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혈액 안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간에 가서 독성 물질이 약화된 요소로 전환시킵니다. 간에서는 이 암모니아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합성시키는 반응이 일어나요. 약화된 요소로 전환해서 오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거예요.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있으면요, 좀 곤란하죠?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배설입니다. 이 오줌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영양소들, 이 영양소를 먹으면 으쌰으쌰 호흡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만들어진 배설물들은 어떻게 이동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에너지의 양이 100g이라고 해보자. 100%. 여기에서 약 35%만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시키고요. 대부분은 열로 방출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방출되는 열을 가지고 36.5도 체온을 일정하게 따뜻하게 조절시킬 겁니다. 자, 우리 몸은요, 이렇게 소화를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죠.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잘게 분해하는 과정인 이 소화를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통해서요, 몸 안에 있는 이런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노폐물들, 배설물들은요, 어떻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친구들도 보이네요.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몸 안을 순환하는 혈액, 순환계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노폐물, 먹은 영양소, 포도당, 이 많은 물질들은요, 몸 안에서 어떻게 이동할까요? 물은 소금도 잘 녹이고 설탕도 잘 녹이고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이 물이라는 친구는요, 용해성이 높아요. 잘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혈액을 먼저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혈액을 쫙 짰어요. 피를 뽑아서요, 여기 통에다가 딱 담아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이 혈액이 두 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네요. 밑에는 좀 빨간 색깔, 진한 색깔이지 혈구가 보이고요. 위에는 좀 밝은 색깔, 약간 노릇끼리한 투명한 물이 있죠. 우리는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장은 55%, 혈구는 45%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혈장의 대부분, 혈액의 대부분은요, 물이에요. 물.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고 있잖아. 돌고 있잖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지? 근데 몸에 있는 많은 물질들은요, 이 혈액에 녹아서 혈액을 통해서 순환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혈액을 통해서 세포들한테 전달되고요. 세포들이 갖다 버린 노폐물도 혈액을 통해서 각각 전달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이 혈장에는 우리가 먹었던 영양소들, 포도당도 있을 수 있고요. 바이타민이 녹아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물이 있겠죠. 나트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기염류. 혈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붉은색을 띠고 있는,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거 아니야? 층이 두 개로 분리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다. 무거운 녀석이 아래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녀석이 위에 있겠죠. 이 혈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을 펼쳐서 책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참고해서 조금 이해력을 높여봅시다. 자, 26페이지 피면요, 세 가지 녀석이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호떡 모양처럼 생겼죠. 붉은 색깔. 혈액이 붉은색을 좀 더 붉은색으로 띠는 이유는 이 바로 적혈구 때문입니다. 적혈구 친구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단순화시켜서. 자, 알파세포 두 개, 베타세포 두 개. 아무튼 이 단백질인데요. 이 녀석은요, 여기 각각 햄기라는 게 붙고요. 각각 여기에 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철에 누가 달라붙어요? 나중에 산소가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산소를 이동시켜 줄 수 있겠네. 산소가 딱 달라붙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주야, 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 자, 오늘 개념 설명하고 테스트 칠 거예요. 조금만 힘냅시다. 조금만. 그렇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야. 오, 알파세포 두 개, 베타세포 두 개에다 각각 철이 붙어 있어. 그리고 이 철에다가 산소가 달라붙을 거야. 여기 철은요, 누구랑
결합을 잘 하는 줄 알아?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랑 결합력이 더 높아요. 그리고 산소보다 이산화탄소는 결합력이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숨을 들이마시면 여기 폐까지 산소가 들어가지. 그럼 산소가 어떻게 혈액으로 전달될 거야? 여기 달라붙을 거야. 헤모글로빈에. 만일 여기 공간을 다 문으로 닫아놓고 연탄가스를 피워볼게요. 그러면 연탄가스에서 무슨 기체가 나와요? 일산화탄소가 나와. 그러면 산소가 결합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에 결합한다고? 일산화탄소가 결합하면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뒤지는 거예요. 차에서도 똑같아요. 문 다 닫아놓고 테이프 다 발라놓고 안에다가 어떻게 연탄가스 피워놓으면 죽는 이유가 이거예요. 산소가 공급을 못 받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는 이 헤모글로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존나 많아요. 모여서 적혈구 하나 완성이에요. 이런 적혈구는요, 산소가 달라붙는다고 했죠. 산소를 운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철에 있어서 산소랑 달라붙으면서 좀 더 붉은색을 띠긴 하겠죠. 얘는 산소 운반을 주 역할로 하고 있는 적혈구였습니다. 뭐라고요? 적혈구. 자, 두 번째 나온 친구 등장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색깔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잇마는 좁은 길에서는 몸을 쭈그려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 친구의 이름은 여기 세 명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백혈구입니다. 백혈병 들어본 적 있죠? 자, 보겠습니다. 백혈구가 많아도 백혈병, 백혈구가 적어도 백혈병,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해요. 이 백혈구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밖에서 나쁜 새끼들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주야, 나쁜 새끼 잡아 먹어야지. 나쁜 새끼 똑 들어왔어. 백혈구가 여기로 가서 어떻게 둘러싸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모양이 변해. 둘러싸서 결국에 어떻게 꼴까? 이제 먹어버리겠지. 소화시키겠지. 그래서 무슨 작용을 한다? 식균 작용을 합니다. 백혈구가 많아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나쁜 놈 잡아먹으면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지 친구들을 잡아먹어요. 문제가 되겠지. 너무 없으면 나쁜 놈들, 병균들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잡아먹기가 역부족하겠죠? no! 조금만 더 힘. 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온 친구 볼게요. 적혈구, 백혈구, 세 번째. 제일 크기가 작아 보이네요. 혈소판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굳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바깥으로 혈액이 계속 빠져나오지 않도록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응고 역할이에요. 자, 여기서 그럼 잠깐 퀴즈. 얘들의 역할들이, 주 역할들이 이거예요. 일어나. 잡으면 일어나야 돼. 자면 안 돼. 공주야, 조금 더 버텨. 그렇지. 자, 얘들의 역할이 이건데 여기서 개수가 가장 많아야 되는 게 누구일까? 여러분들 혈액에 얘들이 있어. 이 세 명 중에서 역할 봤잖아. 얘들 중에서 누가 개수가 가장 많아야 될까? 그렇지. 산소 운반시키니까. 개수 많은 건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순서겠지. 크기가 가장 큰 건 누구야? 백혈구예요. 됐습니까?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내가 고산지대에 올라가. 그러면 높은 산 위로 올라가면 윗지역에는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는 웬만하면 바닥에 제일 많거든. 위로 갈수록 적어져.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면서 맨 밑에 지역에 산소가 많고 위에 올라갈수록 기체가 적어져요. 내가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까, 내 몸이? 더 힘들지.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혈구수를 불려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제 고산지대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면 어떻게 할까? 미리 가서 훈련을 해요. 적응하기 위해서.
얘들은 어디에서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질까요? 뼈! 골수라고 하죠. 이 골수에는요, 조혈모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져요. 안 돼, 미호미호 일어나. 얼른 자면 안 돼. 더 힘들어져. 빨리 일어나. 자, 일어나서. 자, 요거에다가 책 올리고 봐. 보자. 피곤하면 요렇게 일어나서 봐. 자, 이렇게 골수에다가 이 친구들이 만들어져요. 얘들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얘들 중에서 얘 두 명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핵이 있었어. 세포를 그리면 선생님이 뭐 그렸어요? 핵도 같이 그려줬죠. 세포는 핵이 있고요.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들도 똑같이 핵이 있었는데요. 얘 둘이 핵이 있었어. 만들어질 때. 근데 얘는 성숙해지면서 핵이 사라져요. 결국 얘들은 세포 한 개 한 개야. 백혈구는 핵이 있다. 적혈구는 핵이 없다라고 우리가 배울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면 안 돼. 자, 볼게요. 자, 26페이지 보시면요. 처음에 혈액에 있는 구성 물질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번, 2번. 자, 얘들의 주 특징도 각각 적어놨고요. 개수도 비교해보고 크기도 비교했습니다. 얘들을 보면서 6번, 7번 문제 풀게요. 시작! 누가 치료요? 조만간 떨어지겠는데 손톱 밑으로 오면 돼. 오, 빨리 풀었네요. 크기 중에서 가장 큰 건 뭡니까? 백혈구죠. 백혈구. 백혈구야. 모양 없는 친구.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친구야. 1번에 X입니다. 적혈구가 아니고 백혈구입니다. 2번 볼게요. 혈구 중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적혈구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죠. 3번. 혈액의 구성 비율은 혈장이 혈구보다 높은 거 맞죠? 혈소판에는 붉은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다. 틀린 말이죠?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모여서 적혈구 완성. 요 X 1번 X 4번 X 하세요. 얼른 1번 X 4번 X 출발. 손가락 깍깍하다. 우리 소은 어머니는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잠 많이 못 잤어? 잠자다가 왔어? 이거 1번 X, 4번 X 해야지. 공주야, 틀렸네. 자, 5번 보겠습니다. 백혈구는 핵이 있고요. 적혈구는 혈소판은 핵이 없다. 라고 배웠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몸속에 침입한 세균 잡아먹는다. 식균작용이다. 이게 누구였죠? B였죠. 백혈구였죠?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산소를 운반시키는 건 누굽니까? A였죠. 적혈구. 상처 부위 혈액 응고시키는 건 누굽니까? 그래서 혈소판 D였죠. 혈장이어서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들이 운반하는 역할은 누구다? 혈장인 C였죠. 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제 파헤쳐 볼 거야. 큰 시스템을.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 많은 물질들을 운반시키는 이 혈액. 이 혈액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순환되는지
가장 큰 틀을 한번 봐야겠죠. 자, 조금만 보자. 공주야 잡으면 일어서서 들어야 돼. 절대 졸면 안 돼. 알았지? 자, 선생님 몸에서 혈액이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것. 혈액이 순환되는데 필요한 기관들이 있겠죠. 혈관도 필요하고요. 또 뭐도 필요할까요? 우리의 주먹만한 크기라고 하죠. 심장.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정지되어 있나요? 계속 움직여요. 맞습니까? 자, 볼게요. 자, 공주야. 안 돼! 자면 안 돼! 머리 드세요. 머리 들어야 돼. 머리 들어야 돼. 앞에 봐요. 목 아파? 목 많이 아파? 아이스크림 먹을까? 우리 애기? 너무 아파? 뒷자리 앉을까? 좀 뒷자리? 어때? 그래, 모가지 드는 각도가 좀 낮아지는데 맞지? 어때? 그럼 여기 서서 들을래? 잘해? 서로 하는 거야? 아, 따워 좀 어렵네. 우리 공주 오늘 약간 좀 힘이 없네. 뭐 줄까? 음료수 한 잔 마실까? 탄산수? 자, 볼게요. 애기잖아요. 애기예요. 중이는 아직 애기인 거 맞죠? 맞습니다. 자, 심장이 있습니다. 그 심장을 보면요, 우리는 이심방, 이심실 뭐 이런 얘기도 드릴 건데요. 우리 몸의 이 심장은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계속 움직일 거예요. 커지는 건 이완, 작아지는 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렇게 할 거예요. 이때 심장 안에 있던 혈들이 심장이 빠! 할 때 혈액이 바깥으로 발사되겠죠. 심장의 펌프 압력 때문에 혈액은 온몸을 순환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 원동력은 뭐다? 심장의 펌프예요. 그럼 심장이 어떻게 생긴지 봅시다. 이 친구 입장에서 여기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렇지. 그럼 얘는 좌라고 적으면 되겠지.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 여기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얘는 오른쪽으로 우야. 우심방, 우심실 해서 빵실빵실인데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빵실빵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좌랑 우는 중간에 완전한 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완전 막혀져 있어. 여기는 서로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발생 단계에서 심장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막이 완전 형성돼 버려. 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뱃속에서. 근데 이걸 완전 막아버려야 돼. 막아진다고. 이때 이게 안 막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좀 생기겠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심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심장의 기본적인 모양을 봤고요. 이때 명칭들이 새로운 게 나올 거야. 잘 봐봐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이동하는 길이죠. 혈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에서 어떻게? 나가는 혈관. 여기서도 심장에서 나간다.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동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혈액이 나가는 곳을 우리는 심실, 혈액이 들어오는 곳을 우리는 심방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서 방에 들어가죠. 혈액이 들어오는 곳은 심방, 혈액이 나가는 곳은 심실인데요. 이제 혈관을 볼게요. 혈액이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동맥이라 하는데 얘는 무슨 동맥이라 할까요? 온몸으로 큰 동맥. 파이팅! 온몸으로 나간다. 크다. 대동맥. 얘는
심장에서 나간다.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갈 거야. 폐로 갈 거야. 폐동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온몸이야. 똥꼬 발끝까지 있어. 온몸 위에는 폐. 자 볼게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야. 자,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 있잖아. 연결되어 있는 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 얘는 우리가 들어온다. 정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도 정맥이고 얘는 정맥이지. 얘는 무슨 정맥일까? 폐에서 들어오니까 얘는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글씨는 개떡이네요. 온몸을 막 돌고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은 후에 들어오죠. 온몸에서 들어오는 큰 정맥이다. 이건 뭐다?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동맥, 들어오는 건 정맥입니다.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이제 한 발짝 더 갑시다. 단순한 내용이야. 단순한 내용. 자, 온몸을 다 순환해서 폐에 가면요, 기체 중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기체,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산소는 들어올 거야.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 산소가 많은 혈액이야. 여기는 산소가 많은 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소가 많다. 산소가 많은 혈액은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해요. 여전히 이제 심장으로 딱 들어온 건데 이제 발사될 거야. 이제 온몸으로 내보낼 거야. 여기 있는 혈관도 무슨 혈액이 있다? 여전히 산소가 많다. 뭐다? 동맥혈이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온몸의 세포들한테 산소들을 다 주고 나니까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만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 왼쪽 라인은 싹 다 뭐다?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많은 혈액은 우리가 동맥혈. 산소가 적다. 이산화탄소가 많다. 산소가 적은 혈액은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불러요.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라인은 뭐다? 동맥혈. 왼쪽 라인은 뭐다? 정맥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동맥에는 동맥이 흐르나요? 동맥이 동맥혈이 흘러? 아니죠. 동맥에도 정맥혈이 흐르는 데가 있네요. 정맥에도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 있네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혈관 이름을 정하고요. 산소의 양이 많아서 동맥혈이라고 부른다. 이거 별도로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전체적인 한번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심실에서 좌심실에서 출발해 볼까요? 좌심실 출발! 혈액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적어보자. 좌심실 다음에 어디예요? 대동맥. 그 다음 어디예요? 온몸으로 모세혈관입니다. 얇은 혈관들이 온몸 다 있어. 다 줄 거 주고 물질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다시 대정맥.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우심방. 그 다음 어디입니까? 우심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폐동맥. 나가죠? 폐동맥 다 적혀져 있어. 필기 안 해도 돼요. 이 과정. 폐동맥에서 어떻게? 폐에서 기체 교환하고요. 산소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폐에서 기체 교환하고 난 후 다시 폐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좌심방. 그 다음에 좌심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순환 경로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몸을 돌고 있는 순환은 체순환이라고 하고요. 위에는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하는 폐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순환 경로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이 글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
순환이 되는 경로, 전체적인 경로만 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요. 한번 다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 배웠어, 우리? 지금 다 배워봐. 자, 심장. 자, 폐를 한번 그려볼까? 폐, 포도송이처럼 생겼어요. 이 폐는 실제로 그 주변에 뭐가 지나가요? 모세혈관이 지나가겠죠. 오케이? 그리고 온몸 내 몸에는 많은 세포들이 있죠. 이렇게 주변으로 세포가 지나가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출발하자. 여기는 여기는 우죠. 좌심방에서 어떻게? 대동맥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온몸을 돌고 모세혈관 딱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왔죠.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가서 우심실에서 또 폐로 갑니다. 오케이? 이때 폐 동맥이죠.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기체교환 여기서 일어나고요. 아무튼 다시 폐에서 기체교환한 후 다시 폐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좌심방에 도착했습니다.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또 혈액이 이동하겠죠. 전체적인 가정입니다. 요 볼게요. 조금만 요 밑에랑 위에 보자. 자, 볼게요. 밑에 봐봐. 세포야. 내 몸에 있는 세포들 다 하나하나 다 생명체야. 인마들 밥 먹고 산소 먹어야겠지. 그리고 얘들은 호흡할 거야. 산소를 썼으니까 잘 봐요. 호흡하면요. 밥 먹고 뭐 먹는데 산소 먹고 밥 먹고 포도당이야 대표적으로. 밥 먹고 산소 먹고 세포들이 호흡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했어? 에너지 만들어 놓고 노폐물 만들어진다 했지. 대표적으로 뭐야? CH5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먹었으니까 이걸로부터 만들어졌겠지. 이산화탄소랑 물, 수증기 이게 대표적인 노폐물입니다. 그럼 얘들은 산소 먹고 뭐가 많아졌어?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어요. 산소는 적은데. 근데 내 혈액에는 뭐가 많아? 산소가 많잖아.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세포들한테 산소 전달될 거고요. 세포에서 혈액으로는 이산화탄소 전달될 거예요. 선생님 방귀 꼈어요. 뿡 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도 농도 차이야. 농도 차이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원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여기가 많았어. 이쪽 라인 산소가 많잖아. 그럼 다 뭐라고 했어요? 산소가 많은 혈액은 동맥혈이라고 했어요. 근데 온몸에 와서 얘들한테 다 주고 나니까 산소가 어떻게 됐어? 적어졌지.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맥혈이란다. 정맥혈. 심장으로 들어와봤자 무의할 건데 다시 폐까지 가면 이때 돼서야. 자, 혈액에는 뭐가 많다 했어요? 온몸에서 이산화탄소 다 받아왔잖아. 이산화탄소 산소 적고 이산화탄소는 혈액이 많죠. 모세혈관에.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바깥이야. 폐야. 폐에는 뭐가 많아? 이제 산소 들이마셨잖아. 산소가 많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산소는 폐에서 어떻게 모세혈관으로 꼬링. 그리고 온몸을 돌고 받아낸 이산화탄소가 존나 많았잖아. 이건 바깥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바깥으로 폐로 이동.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기체가 교환되고 있죠.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무슨 원리다? 확산의 원리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면 여기 산소가 많아지겠네 혈액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지. 다시 동맥혈, 다시 정맥혈. 맞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방금 얘기했죠. 분압차.
양이 많으면 분압이 높은 거다. 자, 여기서 내 몸에 있는 조직세포에서는요, 산소는 어디가 분압이 높아요? 모세혈관에서 분압이 높다. 모세혈관에서 분압이 높다. 모세혈관. 우리 저거보다 조직세포 한다면 산소는 어디에 많다고요? 모세혈관에 많다. 이산화탄소는 어디 많다고요? 조직세포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곳, 적은 곳으로 조직세포를 이동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에서 모세혈관을 이동한다.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고 하수표 방향까지 나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정리한 것 뿐이야. 저기 위에 있는 폐에서도 기체교환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모세혈관 그리고 폐포 여기에서도 산소는 어디에 많습니까? 모세혈관이 아니고 바깥에 많죠. 폐 이렇게 분압이 높다. 이산화탄소는 어디 있죠? 내 몸에 모세혈관에 많았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몸으로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 분압 차이랑 그리고 이동하는 방향까지 각각 표기를 보고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순환계의 경로를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폐, 그리고 조직세포 온몸에서 어떻게 기체들이 물질을 주고받는지, 영양소도 똑같아 주고받을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동맥이 뭔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불렀죠. 여기까지 다 정리했어.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심장박동에 수축과 이완이라는 펌프질 때문에 혈액이 순환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심장의 3단계 수축과 이완 과정을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나온 혈관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죠. 이 혈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 끝나간다. 조금 버티면 돼. 수업 길게 안 할 거야. 짧고 굵게 할 거야. 문제풀이하고 오히려 잘 학습시킬 거야. 자, 동맥이 뭡니까? 심장에서 나간다 했죠. 자, 봐. 심장에서 빠세! 이렇게 펌프 압력을 견뎌야 되잖아. 견디면서 발사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혈액의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동맥은 두껍고 탄력성이 좋아야지. 여기 중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탄력성이 좋은 건 누구다? 동맥이요. 됐습니까? 두께가 가장 두꺼운 건 동맥입니다. 1등, 2등, 3등 1, 2, 3 두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혈압 측정하잖아요. 저혈압이다. 혈압 측정할 때요, 이 혈압이라는 게 뭘까요?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혈액이 흐르는 파워, 심장의 파워, 심장의 압력, 이게 혈압입니다. 심장에서 빠세 이 압력을 내가 측정할 건데, 그럼 당연히 잘 봐.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 중에서 어디에서 가장 압력이 크게 측정될까요? 심장으로 가까울수록 심장의 압력이 크게 측정되겠지?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돼. 가장 큰 건 누굽니까? 혈압은 어디서 가장 크다? 가장 가까운 누구? 심장에서 이제 나갔으니까 동맥 1등, 2등이 뭡니까? 모세혈관이에요.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먼 게 뭐예요? 정맥이지. 혈액이 흐르는 데서 가장 뒷순위 정맥이 3등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개. 심장에서 빠세 해서 발사됐잖아. 그럼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를까? 당연히 동맥에서 혈액의 속도가 제일 빠르겠지. 혈류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속도는 당연히 1등 누구다? 동맥. 2등 누구다? 정맥. 3등 누구다? 모세혈관입니다. 왜냐면 얇은 혈관으로 넓은
표면적이 존나 많아. 영상인데 너무 욕을 많이 써도 되나? 면적이 넓어지고 한 층에 하나의 세포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얇은 혈관이에요. 층도 되게 얇아요. 물질 교환하는데 개이득이지. 한 층의 세포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혈관이야. 얇고 넓게 퍼져 있어. 속도가 느려요. 천천히 이동하면서 물질 교환을 할 거예요. 혈류 속도는 모세혈관에서 가장 느립니다. 혈압은 이거 순서대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지만 속도는 가장 느린 곳이 어디다? 모세혈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랑 속도랑 이걸 비교하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혈압은 심장의 펌프 압력. 그러니까 심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는 좀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해봤어요. 보너스 한 개 더. 아까 전에 설명하는 거 있죠? 심장의 3단계. 수축과 이완 운동. 요거만 마무리하면 쉬는 타임 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26페이지 20 선생님은 지금 24페이지 26페이지 다 한 거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할 거야 내가. 다 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아니 심방이 가장 두껍겠지. 심실이 가장 두껍겠지. 나갈 거니까. 나가는 공간이니까. 혈액이 나가는 곳이니까.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 심장이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혈액들이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특징도 내가 아는데. 자, 가정 볼게요. 먼저 3단계로 볼 겁니다. 심장을 3개 한번 그려볼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먼저 심장이 전체적으로 1단계 커져야 돼요. 오! 공간이 넓어집니다. 심장 커진다. 여기 방과 실이 모두 다 이완한다. 야르!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커진다. 방실 이완. 이완되니까 심장이 커지니까 밖에서 혈액이 들어오겠죠. 1단계. 혈액이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온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이름 뭐라 했어요? 정맥이죠. 정맥에서 어디로 들어온다?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온다. 혈액이 이동하는 경로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심장이 우와 이완하면서 밖에서 안쪽으로 1단계 혈액이 들어옵니다. 2단계 갈게요. 이미 심방에 혈액이 차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전체적으로 커져 있는 상태에서 심방에 혈액이 차 있어. 2단계 볼게요. 위에서부터 케첩동 짜주듯이 뚜뚜 누구 먼저 수축한다. 작아진다. 방 먼저 수축합니다. 방 수축이에요. 방을 쭉 수축하면요. 방에 있는 혈액이 어디로 이동한다? 실로 이동합니다. 방에서 실로 혈액이 이동한다. 마지막 3단계. 혈액은 지금 실로 이동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마지막 실까지도 방실, 심실까지도 수축합시다. 수축하니까 실에 있던 혈액이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 어디? 동맥을 통해서 나가겠죠? 실에서 어디로 간다? 동맥으로 혈액이 이동한다. 좋습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심장이 커졌다가 두 수축을 할 겁니다. 이완, 수축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커져서 혈액이 방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방 수축하니까 실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실까지 수축하니까 바깥으로 발사될 겁니다. 이게 심장이 커지고 작아지는 이완 수축하는 3단계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동맥은요, 이 혈액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두껍고 탄력성이 좋습니다. 모세혈관은요, 한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서 물질 교환하기에 아주 좋죠.
하나의 세포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얇은 모세 혈관이에요. 이 세 가지 혈관을 다 잘라서 방바닥에 펼쳐 놓을까? 그러면 표면적이 가장 넓은 게 모세혈관이야. 그 정도로 되게 많다는 거지. 표면적이 가장 넓은 건 모세혈관입니다. 마지막 판막에 대해서만 한번 봅시다. 그런데 심장에 빠세 압력으로 혈액이 순환된다고 했는데 밑에까지 다 내려갔는데 이거 위에까지 다시 올라오는데 역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맥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혈액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시 역류할 수 있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올 수 있잖아요. 역류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열고 닫히는 뭐가 존재하냐면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 여기 옆에 근육이 있잖아. 근육이 있고요. 우리 몸에는 다리 근육 있고 그 사이에 뼈도 있고요.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몸에 있는 혈관 사이에 근육이 있지. 내가 막 움직이면 이 근육들이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움직일 거야. 그러면서 이 혈관을 부딪히겠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 때문에 밑에 있던 혈액들이 위로 좀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혈액이 순환하는 근본 원동력은요 심장의 펌프 압력이에요. 하지만 정맥에서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필요한 혈액 순환할 수 있었던 정맥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에너지원은 뭐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운동입니다. 이때 혈액이 위로 이동하다가 역류할 수 있으니까 이때 닫고 열리는 판막이 존재한다. 역류를 방지한다는 거죠. 이 판막은 여기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에서도 존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들어오는 부분 여기 판막 있어. 열고 닫히는 거. 여기도 판막 있어. 판막. 여기도 판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막들이 존재하고요. 혈관에서는 어디 있다? 정맥에도 판막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순환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지금 한 걸 가지고 복습하고 문제도 좀 풀고 질문도 많이 해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한번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행도 가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 저 학원에서 많이 하고 갑시다.